안녕하십니까, 투뿔TV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 심하잉 씨의 발언으로 지금 한국 정계는 정말 논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 외교관이라면 우호증진과 설린 이런 측면에서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도를 넘은 발언을 했다는 쪽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한 대사의 발언을 지적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싱 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 디지털 타임스의 정치 관련 분야를 총괄하시는 이재창 국장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싱 대사를 이렇게 직격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적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당이 주로 그 공격수 역할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싱 대사의 자격 문제를 거론했고 기피 인물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게 된 겁니다. 그만큼 싱 대사의 그 발언이 과격하고 무례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만나서 그 중국이 패배하는데 베팅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거 거의 막말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 국가의 자주적인 외교권, 그다음에 뭐 내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완전히 무시한 그 과도한 도를 넘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심지어 100년 전, 120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을 빗대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 원세계, 이제 오늘은 이제 위안스카이라고 하죠. 마치 구한말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이 오만불손, 방자하게 행동했던, 원세계를 이제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원세계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니죠. 예, 우리한테 아주 나쁜 이미지로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그 국왕 앞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한 아나무인격의 그런 사람으로 통하고요. 그래서 그 위안스카이를 예로 든 거는 굉장히 사실은 심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싱 대사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용인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사 좀 그만두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는 그 기프 인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아니 페르소나 넌 그라타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72시간 내에 뭐 그 국가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뭐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기피 인물이라는 거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의 외교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피 인물이라는 거는 사실상 추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직을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1998년 그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상호 외교관 추방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 러시아 참사관을 추방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사례라고 해요. 그만큼 이 페르소나 난 그라타라는 기피 인물은 외교적인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래서 각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 삼지만 기피 인물 지정을 위한 수순 밟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더 이상 뭐 확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그 성의 있는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중국도 이제 맥락을 보면 그렇게 강하게 또 이 재대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다만 이제
싱하이밍 대사를 뭐 초치를 한다든가 본국으로 그런 일은 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또 한국 언론에 또 저 화살을 돌렸어요. 한국 언론이 싱하이밍 대사의 뭐 개인적인 어떤 인격 모독성 그런 보도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어떤 걸 지적하는 건가요? 저기 싱하이밍 대사가 예. 뭐 그 국내 예.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거는 외교관으로서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맞아요. 그 중국 외교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언론을 좀 겨냥했죠. 유감스럽다. 뭐 이거는 아마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예.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숙박과 뭐 그 저 식사 이런 예. 거를 공짜로 예. 그 저기 누렸다. 아.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적인 좀 모욕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거고요. 예. 그 뭐 중국 정부도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외교부 논평 나온 것도 굉장히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잘 풀었으면 좋겠다. 요약하면 이런 거고요. 예. 왜냐하면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고요. 그리고 확전이 되면 결국은 뭐 중국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정부도 결국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 정부 그 편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미국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는 그 주권 국가다. 한국은 주권 국가다. 그리고 그렇죠. 독립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 얘기는 그 뒤집어 얘기하면 그 중국의 대사가 결국은 그 한국에 내정 간섭을 한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그 미국 측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예, 피인 예. 협약에 따르면 대사는 그 내정 간섭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발언들은 뭐 저 대통령실에 지적한 것처럼 상호 존중 뭐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뭐 아까 저 위안스카이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속국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무례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우리 정부가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저쪽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대일 관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이 외교 관계에 뭐 이렇게 그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지만,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존 외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굴종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태도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이 그런 태도로 보이는 건 그건 자유죠. 사실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국제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들이 자유지만 국제 관료나 또 한국 정부가 그들의 그런 태도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또 우리의 권리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그 굉장히 그 싱하이밍 대사의 그런 발언이 굉장히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이재명 대표는 왜 가만히, 그 영상을 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얼굴이 좀 떨떠름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좀 반박도 하고 좀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전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해동 자체 성격도 보면 좀 통상적이지 않았어요. 매우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대사가 저 정치 리더를 만날 때는 국회나 아니면 당 대표실에서 만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도권을 당 대표 정치인이 이제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대사 관저에 가서 만났다는 말씀이죠.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중국 대사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라고 보이는데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 그런 얘기가 불쑥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와요. 그 정도면 사전에 좀 왜 그 초대를 했는지
좀 조율 좀 했어야 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당대표라면 당연히 측근 그룹과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하고 그 갔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과격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전 준비가 필요했죠. 그걸 준비 안 하고 간다면 공당 대표로서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문제,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논란, 이내경 혁신위원장 인사 헛발질 이런 걸로 지금 많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좀 동감인데요. 그래서 뭐 정성우 의원도 뭐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뭐 좌장이라고 하는데 친명계에 정성우 의원도 뭐 몇 마디 했죠. 예, 뭐 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명계는 사실상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있고. 그리고 그 친명계의 사실상 좌장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그 좌장인 정성호 의원마저 그런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현장에서 반박을 하고 그거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게 옳지 않았냐. 좀 그런 걸 못한 게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돌려 얘기하면 뭐 그 잘못된 대응을 했다 이런 걸 지적한 거죠. 그 자기의 이제 모시는 사람인데 예? 주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처신을 잘못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악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봉투 사건도 있었고 엊그제는 또 저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잖아요. 일말에 좀 이번에 좀 가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예 가차없이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런 발언도 있고 민주당의 좀 그 핵심 참모 그룹이나 이 저기 어떤 브레인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제대로 된 그 조언이나 이런 자문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제 그 정치 리더는 그리고 당 대표는요. 그 의견은 수렴하지만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자문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윤 의원과 뭐 이 의원 부결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범죄당 취급해서 그것이 이제 의원들을 자극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 코미디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거론되는 의원이 20여 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0여 명은 사실 그 체포동의안이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기 따지고 때문에 보면 이게 뭐 남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인데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양심 있다면 자기는 뭐 예를 들면 거기서 기권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표에 계산이 되니까 그것도 문제죠. 제도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하여튼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즘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조만간 뭐 오늘 내일 중으로 혁신위원장 발표를 한다죠. 중립적이고 좀 독립적인 그런 인물, 정말 혁신위원장이니까 그런 인물이 만약에 그 등장이 된다면 어떤 이런 분위기의 어떤 전기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지금 뭐 그 김은경 교수가 이제 거론되는 모양인데요. 그 혁신위원회를 꾸리는 거 가지고 그런 문제 해결될 거면 뭐 이렇게까지 심각한 민주당의 그 갈등 그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 민주당 내에는 그 당내당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친명당, 비명당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뭐 혁신이 하나 꾸려서 그 임시봉합을 한다. 그걸 가지고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 이런 게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 어떤 조사에서는 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보다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이 대표가 그 대표로서 잘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낮은 그런 경우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4일 날 그 이낙연 전 총리죠. 총리가 이제 귀국하는데요. 제가 뭐 엊그제 그 잠깐 통화를 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자기의 이제 생각 이런 걸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면 그 뭐 대체제 비슷하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로부터의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내 상황이 아마 더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총선이 이제 10달 남았는데 혁신위를 꾸린다고 하지만 그 혁신위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그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역할을 할까 하는 또 그런 당내에서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으로 제기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판단력, 그다음 리더십의 어떤 의구심 이런 것이 한번 다시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그 최근에 서울의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굉장히 지금 그 서울 선거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종로에 그 김부겸 전 총리를 그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상 정치를 떠난 마당인데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 등판론까지 지금 제기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감이 크다는 거고 결국 이제 그런 위기감이 커질수록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심력은 더 커진다고 보여져요.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일 만나서 나눴던 대화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정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 양상을 우리 이재창 국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싱 대사의 그 언행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볼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